집에 뭐가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을 이 고민은 집에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한다.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정리해도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현실이 지긋지긋해서 마음도 집안도 비우고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고 결심해 보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미니멀리스트나 심플하게 살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올랐고 서점에는 정리 수납에 관한 책 또한 셀 수 없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미니멀리스트나 심플한 삶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는 있는데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니멀리스트란 최소한의 물건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미니멀리스트의 집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옷만 있다. 나 역시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삶을 어설프게 따라했다간 정작 중요한 것과 소중히 여겨야 할 물건에 마음을 쏟지 못해 자기다운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가지고 생활해 보면 버렸던 물건에 대한 후회가 들기도 어쩐지 마음의 여유까지 최소한으로 쪼그라드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렇기에 나는 무작정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따라하기보다는 너무 많지 않으면서 너무 줄이지도 않는 생활을 지향한다.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가꾸기 위한 그런 생활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스스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생활을 짓누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생활 말이다. 꼭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에 물건을 얼마나 둘지를 정하고 그에 맞게 어떻게 하면 물건을 적당히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사용할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집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수납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 또한 참 많다. 새 것이니까, 지인에게 받은 거라서, 비싸게 산 것이라, 아직 쓸만하니까 이렇게 아깝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쓸 일이 없는데도 쟁여둔다면 사용이 아닌 보관이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이상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어준다. 흔히들 정리가 서툴고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라 집이 너저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집이 너저분하니까 청소하기가 힘든 것이다. 흔히 정리를 못하고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사람들을 보면 물건을 사는 목적이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물건을 샀다는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대로 집안 어딘가에 물건을 방치해버리기도 한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소비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둘 구입해서 쌓아두다 보니 집에 물건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사람에게는 정리정돈이나 버리기에 대한 규칙 또한 없다. 하지만 정리와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용량과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집안일이 수월해질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할까 하는 것에 대해 늘 고민한다. 한마디로 정리의 달인이 정리를 잘하고 심플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확고한 규칙이 있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이 따로 없으면 물건은 속수무책으로 쌓이고 어지르게 되니 청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물건은 어떤 식으로 버릴지, 청소는 언제 할지 등의 자신만의 규칙이 있으면
물건에 잠식당하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깔끔한 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생활은 한결 편해진다. 심플하고 정돈된 공간을 위한 몇 가지 손쉬운 규칙들을 소개해본다. 물건을 절대 바닥에 두지 않는다. 이는 소문난 정리의 달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는 규칙 중 하나이다. 방금 막 사온 물건, 외출할 때 들고 나갔던 가방, 인터넷 쇼핑몰 택배 상자, 갈아입은 옷, 빈 페트병 등 이러한 모든 물건을 바닥에 두지 않는다. 이 규칙만 잘 지켜도 집은 한결 깔끔해진다. 물론 처음에는 마땅히 둘 곳이 없어 난처하고 임시 방편으로 바닥 대신 책상이나 선반에 물건을 올려두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물건을 바닥에 두지 않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정리와 청소가 눈에 띄게 편해지기 때문이다. 바닥에 놓여있는 가구나 물건이 별로 없으면 청소하기 정말 편하다. 방해물이 없으니 그저 청소 도구를 슬슬 미끄러뜨리기만 하면 된다.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는 이 규칙만 지켜도 최소한의 노력만 들여도 빠르게 청소할 수 있음은 물론 방은 늘 깔끔하게 유지되고 편히 지낼 수 있게 된다. 물건은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새 집안에 들어와 쌓이게 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세일이나 사은품이라 하면 왠지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무조건 덥석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사게 된 물건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금세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어쩌다 늘어난 물건들을 처분하느라 소가리를 할 바에는 애초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들이지 않아야 한다. 또 광고 우편물이나 영수증, 아이가 만든 작품, 학교 프린트물 등 들어오는 족족 쌓아두다 보면 꽤 많은 양이 되기에 바로바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우편물들은 들어오는 즉시 확인해서 불필요한 것은 바로 버리면 좋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바로 비우고 정리하다 보면 물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집에 새로 들이는 양과 버리는 양이 같으면 물건은 쌓이지 않는다. 물건을 하나 들여올 때는 하나 이상의 물건을 버린다. 이것이 집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하우이다. 수납 공간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이것저것 채워넣게 되어 금세 꽉 차기 일쑤이다. 특히나 옷장은 규칙 없이 이것저것 넣다 보면 금방 뒤죽박죽이 되기 십상이라 가득 채우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꼭 필요한 곳이다. 옷이 불어나는 걸 막으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옷의 양을 줄여야 한다. 좀처럼 입지도 않으면서 큰맘 먹고 산 건데 아직 몇 번 입지도 않았어 라는 생각에 선뜻 버리지도 못하고 옷장 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 같은 옷들을 정리하고 숨통 트이는 옷장을 만들어보자. 내가 가진 옷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좋아하는 옷들만 남기면 외출하기 전에 어떻게 코디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진 옷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옷을 더 잘 입을 수 있게 된다. 요즘에는 저렴하면서도 멋진 옷이 참 많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아니더라도 비싼 옷 한 벌 살 금액으로 저렴한 옷을 두세 벌이나 살 수 있으니 부담 없는 마음에 충동적인 구매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싸더라도 마음에 쏙 드는 품질이 좋은 옷 한 벌이 아닌 만족도가 떨어지는 옷을 여러 벌 구입하다 보면 옷이 불어나는 건 시간 문제다. 가벼운 옷장 관리를 위해서라도 오래도록 만족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구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통 잠옷이나 외출하기 전까지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은 아무데나 내팽개쳐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벗은 옷을 아무데나 던져놓는 이유는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정리하기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면 옷을 갈아입는 곳에 잠옷이나 실내복을 담아둘 공간을 만들면 된다. 벗은 옷을 개키기 귀찮다면 바구니나 저렴한 종이 상자라도 마련해서 이곳에 휙 넣어둘 수 있게만 해도 보관이 손쉬워서 귀찮게 느껴지지 않는다. 물건이 하나 어질러지기 시작하면 다른 물건들도 덩달아 흐트러지기에 바로 세탁하지 않는 옷도 보관해 둘 만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두면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단 바구니라도 잠시라도 옷을 보관할 만한 장소가 확보되면 벗은 옷을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게 되면 물론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다 해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정리 수납이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편히 사용할 수 있게끔 물건을 보관하는 일이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정리의 중요성을 가르친다지만 내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정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릴 줄 몰랐으니 정리가 제대로 될 일 또한 없었다.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수납용품을 사고 싶어지는 이유는 이 많은 물건들을 어딘가에 담아두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건이 늘어날 때마다 수납용품을 장만하다 보면 집은 수납용품으로 가득 차 생활하기 오히려 더 불편해질 것이다. 그러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수납용품을 사는 대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사용하는 물건만 남긴 뒤 남은 물건의 양을 파악해서 수납용품이 꼭 필요한지 고민하고 조건에 맞는 수납용품을 사서 보관하게 되면 요요 걱정 없는 수납이 완성된다. 수납용품은 내가 가진 물건을 편하게 꺼내 쓰기 위한 수단이지 생활이 부담스럽게 만드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량 구매의 장점은 부족한 물품을 조금씩 사서 채우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사니 당장의 지출이 많으면 물론이거니와 수납 공간 또한 꽉 차게 된다. 또 많다 보니 그중 사용하려는 물건을 꺼내기 힘들고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한다. 비교해 보면 대량 구매는 생각보다 단점이 많다. 할인 행사는 다시 하기 마련이고 지금 사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분은 한두 개면 충분하다. 여분을 산더미처럼 사놓으면 수납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 집에 쌓인 물건이 늘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성가신 일도 늘어난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대량 구매를 줄이다 보면 여분의 물품으로 꽉 차 있던 수납 공간에 여유가 찾아오고 덩달아 마음 또한 여유로워진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여유 있게 관리해보자. 심플한 공간 정리정돈이라 하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선입관이 있는 것만 같다. 하지만 무조건 무리하게 무언가를 꼭 버릴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천차만별이기에 각자의 수납 공간의 규모와 형편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한다고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도 버리지 않아도 된다. 또 억지로 물건을 줄이고 버리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욕만 앞세워 이것저것 버리다가 필요한 물건까지 버리면 다시 구입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버릴지 말지 또한 꼭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바로 버리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어 없어도 괜찮겠네 라는 확신이 들면 버리기. 이렇게 하면 마음을 확실히 정리한 뒤 물건을 버릴 수 있어 후회가 생기지 않는다. 정리는 본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물건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되돌아볼 기회는 있어야 한다. 좁은 방이 취미와 관련된 물건으로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고 정작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수납할 공간이 없다면 그때는 물건을 되돌아볼 좋은 타이밍일 것이다. 청소는 하기 싫은 집안일 중 하나이다. 청소는 미룰수록 점점 하기가 귀찮아진다. 아마도 더러운 것을 마주할 때 밀려드는 왠지 모를 울적함과 귀찮은 마음이 청소가 싫은 이유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청소가 싫다면 심플 청소 해보기를 권유해본다. 심플 청소는 쓰고 나면 바로 닦기. 이게 전부이다. 잠깐 세면대 수도꼭지를 떠올려보자. 수도꼭지는 쓰고 나면 물이 튄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룩이 지고 얼룩이 말라붙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리 잡은 얼룩은 그냥 닦아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쓰고 나서 바로 닦으면 얼룩질 일이 없다. 조금만 움직이면 언제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청소 시간과 노력도 최소한으로만 들이면 된다. 또 틈틈이 겸사겸사 청소하는 방법도 있다. 양치질을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온 김에 하는 정도의 짧은 순간이면 된다. 양치를 하며 세면대와 수전을 닦고 수건을 쓰고 나서 세탁기에 넣기 전에 욕실 주변의 물기를 한번 닦아주는 등 해야 할 일을 하는 김에 짧은 시간을 조금만 청소해 할애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틈틈이 청소하다 보면 더럽다는 선입견이 앞섰던 곳은 말끔해지고 청소에 대한 부담 또한 줄어든다. 집안일은 매일 해야 하기에 집안일은 즐거워야 한다. 그렇기에 나는 늘 집안일이 한결 수월해지는 방법을 고민하고는 한다. 청소는 되도록 편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도록 청소 도구에 신경 쓰고 서랍 속은 꺼내 쓰기 좋도록 물건을 줄이고 칸막이를 만들어 공간을 확실히 구분해 본다. 이렇게만 해도 집안일이 훨씬 편해진다.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라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물건의 양보다 질에서 얻는 행복을 중시하게 되었고 적은 물건으로 풍요롭게 지내는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때 필요했던 물건도 시간이 흐르면 불필요해지기도 하고 또 나이를 더해갈수록 없어도 되겠다 싶은 물건 또한 하나둘 늘어난다. 이런 변화의 바람을 타고 쓰지 않는 물건을 줄여나가자 비좁게 느껴졌던 방은 한결 넓어 보이고 여유 공간 또한 늘어났다. 집의 수납 공간은 한정적이기에 한정된 공간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바람 빠진 바퀴처럼 생활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삶이 물건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물건을 지혜롭게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 가진 물건을 충분히 활용하며 최소한의 물건들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 또한 한결 가뿐해질 것이다.